안녕하세요. LA 전문 부동산 에이전트 티파니입니다. 자, 오늘은 집을 구입하실 때 첫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융자에 관련돼서 저희 LA의 최고의 전문 융자 선생님을 한 분 모셨는데요. 트라이엄프 랜딩 그룹의 외인장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 외인장 대표님은 융자만 21년째 하고 계시고요. 33개 주 홈 몰기지를 다 커버하실 수 있을 정도로 최고의 전문가신데, 오늘 저희 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이자가 높아서 이제 바이어분들께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 또 융자의 종류, 프로그램, 이자율, 변화 이런 것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궁금해하시는 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자가 지난 2, 3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굉장히 높죠. 작년에는 한 7%대 중후반, 지금은 다소 낮아져서 6% 초반에서 또 후반까지, 물론 프로그램마다 다르지만요,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지고 있고요. 모든 분들이 당연히 이자가 좀 내리면 내가 사고 싶다, 아마 대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아마도 올해, 내년에는 이자가 좀 다소 낮아지지 않을까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신 부분을 보면 그래도 이제 거주용과 투자용의 차이점, 거주용하고 투자용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거주용은 20% 다운, 보통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낮게 10%, 5%, 3%까지도 가능하시고요. 대신 투자용은 한 25%는 다운을 하셔야지만 투자용 집을 구입하실 수 있고요. 또 그 두 가지 차이점 말고도 이제 다운 페이먼트 소스, 예를 들면 20% 다운이나 10% 다운 거주용으로 사실 때는 내 돈이 꼭 내 통장에 없어도 친척분들, 아니면 친인척분들, 아니면 부모님, 형제간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시즈닝, 그러니까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용 같은 경우는 꼭 60일 이상 내 통장, 내 명의로 된 금융기관에 있는 돈만 가능하니까, 물론 통장 아니라도 증권이라든지 주식, 또 아이라, 이런 것들, 401k, 그런 것들을 해약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 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자가 내려갈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자 라고 좀 홀드하고 계신 손님들이 있는데, 사실은 첫 집을 사시는 경우 프라이머리 홈이면 보통은 이자율과 상관없이 집을 먼저 구입을 하셔서 사시고 계시다가 언제든지 리파이낸스가 가능한 가능하죠. 거죠. 그렇죠. 리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이 같다, 아니면 조건이 더 좋아진다, 개인 간에 이제 편차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장 이자가 낮아지면 언제든지 재융자 하실 수 있으시고요. 재융자 할 경우에는 이제 융자 비용이 기본적으로 캐시로 주고 사셨을 때처럼 발생하는 기본값은 그대로이지만, 융자 비용이라든지 은행 브로커 비용, 은행 비용, 렌더 피, 이런 것들은 좀 웨이브가 많이 되는 어떤 장점이 있고요. 감정이라든지 타일 보험, 이런 에스크로 비용들도 보통 펄체스보다는 한 절반 가격이나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꼭 구매를 하고 싶은 집이 있다 그러면 하시고, 그리고 내년이든 후년이든 이자가 낮았을 때 프로그램을 바꿔 타서 재융자를 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융자를 하시는 그 이자율 폭이 한 얼마 정도 내려갔을 때 보통 재융자를 하시게 될까요? 네, 보통 알고 계시는 이제 상식적으로는 1% 낮아지면 무조건 해도 된다. 줄일 수 있다. 세이브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아닌 말일 수도 있는 게, 비용 대비 융자 금액이 너무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 1밀리언이 넘어간다. 이럴 경우에는 1%가 좀 꽤나 큰
혜택으로 다가오지만 또 융자 금액이 작을 경우는 1%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안 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재융자를 굳이 이렇게 추천하진 않지만 조금 더 기다리셔라. 네. 그리고 뭐 0.75 정도만 차이가 있어도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뭐 횟수는 정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융자 금액이 많고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뭐 얼마든지 여러 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게 이제 인컴 증명의 종류. 인컴 증명의 종류는 이제 미국 내에서는 보통 개인 텍스 보고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W2 form, 그리고 예를 들어 자영업자분들은 이제 1120, 1120S, 1065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 증명이 안 되는데 나는 인컴을 받고 있다 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캐시 수혜자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은 은행에서 이자는 다소 높지만 회사에서 인컴 증명을 해주고 이것이 맞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우리랑 얼만큼 일하고 있다. 2년 이상 기본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구비가 되면 가능하고요. 그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고정과 변동 프로그램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것이 유리하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모기지, 홈 모기지를 이제 오픈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장기 30년 고정이 열렸어요. 이 홈 모기지는 집을 렌트하지 말고 다 각자 갖고 대신 이제 뭐 재융자를 하던 그리고 모기지 페이먼을 내던 이제 혜택을 많이 준 거죠. 네. 그래서 고정 프로그램을 많이들 선호하시고요. 30년 장기로. 40년 프로그램도 있지만 정상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페니메 가이드라인 아래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30년 고정, 또 이제 15년 고정, 또 7년, 5년, 3년 고정들이 있는데 그 3년, 5년, 7년의 짧은 기간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변동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뭐 5년 전, 10년 전 그 당시에는 장기로 묶어놓지 않고 낮은 이자를 받지 않고 조금 높은 이자를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고정 프로그램을 많이 선호하는 시대. 지금 현재는 이자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3년, 5년, 7년 고정을 하고 그리고 이자가 떨어지면 다시 다시 리파이낸스를 하고 조금이라도 좀 낮은 이자다 싶으면 오래 장기간 보유하는 30년 고정으로 바꿔 타는 게 현명하시죠. 네. 그러면 보통 뭐 론 어마운트가 많은 네. 경우에는 변동 프로그램으로 해도 현재로서는 페이먼트 부담이 덜 하니까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이렇게 메커니즘이라 그러죠. 그 이자율하고 융자 금액하고 계산을 했을 때는 확실히 단기간에 있는 3년 5년 고정 프로그램이 더 이자가 낮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 폭이 굉장히 좀 적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큰 수혜는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금액이 클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낮은 이자를 받고 단기간 홀드하다가 장기로 바꾸시는 게 현명하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 네. FHA, First Home Buyer에 관련돼서 다운페이를 좀 적게 뭐 3%, 5%, 10%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네. 20% 다운 미만으로 적은 다운페이로 집을 사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적은 다운페이로 사는 프로그램의 장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같이 사실은 집값도 좀 많이 올랐고요. 그럴 경우에는 내 집 갖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다운페이가 부담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럴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20% 미만의 다운페이먼을 갖고 와도 내가 집을 살 수 있다. 그러면 귀가 쫑긋 하시겠죠. 네. 물론 적은 다운페이먼트가 능사는 아니에요. 사실은 중간에 20% 다운을 하시는 분들 이외에 적은 분들은 그만큼 은행에서 나머지 80%보다 더 많은 융자 금액을 대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그 차액에 관한 그 금액은 보험을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PMI,
Private Mortgage Insurance라고 부르고요. FHA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은행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private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모기지 인슈런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FHA 론은 전통적으로 사실은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첫 번째 집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수년 전부터 페니맥, 프레디맥 이런 이제 뭐 주택 융자 기관에서도 가능하게 돼 있어서 3%, 5%, 뭐 10% 모기지 인슈런스의 차액은 있지만 충분히 구입 가능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의 융자 금액이 대출에 퀄리파이가 되시면 가능합니다. 네. 네. 바이어분들 집 쇼핑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융자 준비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집을 찾으셨어도 융자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맞습니다. 이제 그 집을 놓치는 경우가 일수이기 때문에 저희 융자에 관련된 어떤 거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웨인 선생님께 연락 주시면은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홈런을 쳐드리는 티파니 홈런.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매물과 꿀팁을 들고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